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주부 글로벌마켓 승부사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재랑, 아나운서 유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작에 앞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를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 우리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라는 말이 있듯이 수익을 보려는 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려울 수 있는 준비 저희와 함께하면서 쉽고 빠르게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 어떻게 진행되는지 현정 아나운서와 알아보시죠. 네, 저희 코주부 3부 글로벌 마켓 승부사 시간에서는요. 글로벌 이슈에서 체크해 볼 수 있는 국내 증시의 방향성과 그리고 또 우리 멘토님께서 준비해 오신 알찬 교육 강의 끝으로 히든 종목까지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저희 방송은 노란톡방과 함께합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 오늘의 히든 종목 선물 같은 수익률이 가득한 멘토님이 준비해 오신 종목들이 가득하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방송 중에 전화 상담으로도 종목 상담이 가능합니다. 026007-8339번으로 전화 주시면 생방송 중에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지체할 시간이 없겠죠. 여러분의 계좌 상황, 수익률 하이 끌어올려주실 우리 하이스트 멘토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스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수요일 밤 늦은 시간까지 이제 경제 방송 시청해 주시고 계신 시청자분들 너무 환영하고요. 이제 새벽 3시면 이번 주 가장 큰 테마인 FOMC 발표가 남아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뭐 배입이냐 동결이냐에 따라 시장 방향성이 크게 좀 달라질 것 같아서 네. 저도 결혼식 이후로 지금 또 가장 많이 떨리고 있거든요. 네, 항상 이렇게 굵직한 이벤트 할 때는 저도 모르게 심장이 콩닥콩닥거리면서 알고는 있지만 방향성에 대해서 혹시 모를 테일리스크라든지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가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항상 이런 기대감으로 떨리고 있습니다. 네, 너무 재밌네요. 결혼식 이후로 그러니까요. 또 이렇게 설레고 콩닥콩닥 뛰는 이 마음, 많은 시청자분들이 함께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내일 새벽 3시면요, 여러분들 공개가 될 이 정례 회의에 대한 결과, 여기에 따른 방향성 잡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바로 오늘 함께 하시면서 내일 바로 시초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멘토님이 잡아주신다고 합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가져다만 되시면요, 노란색 링크가 뜰 텐데요. 해당 링크 터치하셔서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멘토님, 하이스트 멘토님 이름답게 얼마나 수익률을 끌어올려주고 계신지 확인해 봐야겠죠. 노란톡방 수익률표 바로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스트 멘토님의 노란톡방 수익률입니다. 하이스틸로 굉장히 빠르고 크게 올라왔네요. 네. 해당 종목 가지고 우리가 수익률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해당 종목 우리 15.57% 수익이고요. 그리고 코인테크로 14% 넘는 수익률 챙겨가셨습니다. 그리고 DR텍 52%가 넘었네요. 52.8%. 그리고 SPG 시스템즈 18.87%. 여기에 HPSP로 18.9% 수익입니다. 저희가 지금 수익률 표가 따로 준비가 되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좀 해드렸는데요. 사실은 우리 멘토님께서 노란톡방 안에서 실시간 대응을 통해서 매일매일 수익률을 업데이트해주고 계신다고 합니다. 특히나 또 우리 멘토님은 AI 트레이딩을 통해서 여러분들 꼼꼼하게 잡아주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우선 멘토님께 한 종목씩 좀 리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종목 리뷰에 좀 앞서서 이제 FOMC 이후로 저희 코스닥과 코스피 방향성 한 번만 좀 짚어드리려고 차트를 좀 펴놨는데요. 네, 좋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깝게도 작년 11월 고점 250선을 1월부터 계속 문을 두드렸지만 터치를 뚫지를 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요. 네. 메모리 지금 업황의 재고율이 거의 최고치거든요. 아마 감산에 대한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면 2,500선을 뚫기가 좀 어려워 보이고요.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핫했잖아요. 네. 거기에 보통 뭐 AI라든지 로봇, 특히 배터리 테마가 코스닥의 이제 중요
시총을 좀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기존의 11월 이제 고점을 시원하게 뚫어주고 거의 이제 820선 부근까지 갔다가 얼마 전 그 SVB 사태 때문에 지난주 수요일 날 크게 한번 무너졌었잖아요. 네. 근데 그걸 그대로 지금 다시 회복을 했거든요. 이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일 새벽 FOMC 결과에 따라서 위에 825포인트를 뚫어줄지 아니면 얼마 전 내려왔던 부분 다시 내려올지 여부가 아마 이번 주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지난 방송 때 혹시 히든 종목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SP 시스템즈라는 종목을 제가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왔어요. 네. 그래서 여기 노란톡방에서도 히든 종목 SP 시스템즈입니다 하고 브라이 매수를 1,600원 부근에 잡아주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목요일날 제가 이 종목을 알려드렸거든요. 근데 금요일날 상한가를 갔어요. 오, 바로 다음 날요. 네. 네, 바로 다음날 상한가가 바로 말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12,600원이 일단 목표가였고요. 12,300원 위로 매도 사인을 드렸고 12,600원 1분 만에 목표가 도달돼서 18% 이상 수익을 하루 만에 가져갈 수 있었는데 제가 이 종목 처음에 설명드렸을 때 아직 부각받지 않는 로봇 플러스 자동화 시스템, 특히 삼성이 무인공장 관련 테마라고 알려드렸었거든요. 그대로 적중하면서 하루 만에 이렇게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히든 종목을 이제 매주 가지고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맞아요. 지난주 방송을 보고 입장하신 분들은 이런 종목을 잡으셔서 하루 만에 상한가를 보셨을 텐데 이번 주 방송 보시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지난주 이 종목을 놓쳤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히든 종목도 이렇게 빠르게 갈 수 있는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네. 1월부터 로봇 테마가 너무 핫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삼성의 지분 인수 그리고 최근에는 추가 지분 인수 이슈가 뜨면서 한 번 더 상한가를 말아 올렸고요. 전대에서 이제 감속기 관련 로봇 관련 테마 이제 종목 기업을 인수한다는 뉴스 때 이슈 한마디로 찌라시드 이슈 때문에 네. 최근 SPG라든지 SBB테크도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그 후발주자로 오늘 아마 시간에 큰 폭의 상승을 보였던 유로메카 같은 종목도 내일이 이제 기대되는 종목인데 네. 로봇 테마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초에 한번 현대라든지 삼성이 한번 이슈가 돌았었거든요. 근데 작년 초는 금리 인상 때문인지 그 테마를 좀 길게 가져가지 못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삼성의 그 한종희 부회장님이 로봇 TF팀을 꾸리면서 본격적인 추가적인 인수,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M&A를 더 들어갈 것이다라고 밝힌 만큼 아마 올해 10배거 종목들은 분명히 로봇 종목 중에 하나는 분명히 나올 거고요. 네. 이런 기간 산업이잖아요. 앞으로 향후 저희 대한민국을 30년, 50년 먹여 살려야 되고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네. 일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로봇은 앞으로 꾸준하게 치고 가야 될 테마라 제가 노란톡방에서 지금 SP 시스템즈 빼고도 네. 로봇 관련 종목들 제가 2주 전인가 3주 전에 라운테크라는 종목도 로봇 관련 테마로 제가 한번 쉬는 종목으로 가지고 왔어요. 네네. 그 종목도 최근 들어서도 계속 꾸준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좀 이런 종목에 좀 눈여겨보시면서 노란톡방에서 제가 꼭꼭 집어서 진입사인 알려드리는 종목 놓치지 좀 않으셨으면 하고요. 네. 두 번째 종목도 동일한 지난주 목요일 날 추천해드렸던 HPSP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이제 진입 들어간 이유는 얼마 전 무상증자라고 하잖아요. 네. 1대3 무상증자를 하고 목요일 날 권리락을 맞았습니다. 근데 좀 의아했던 부분이 권리락을 보통 이제 맞는 날에는 착시효과라고 하잖아요. 네. 원래는 이제 비쌌던 종목인데 1대3이면 원래 가격의 4분의 1로 줄어드는 가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착시 효과 때문에 주가가 대부분 상한가를 가거나 그 다음날 상한가 이후로 갭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이 종목은 그날 9에서 11% 정도 상승 이후로 바로 눌려버렸단 말이에요. 수요일 날. 그래서 목요일 날 제가 왜 안 가지 싶어서 목요일 날 바로 16,400원 묵은 분할로 진입을 하시라고 알려드렸고요. 네. 이 종목도 바로 급등이
다음날 나와줬어요. 네. 거의 상한가는 아니지만 한 20한 7, 8% 가까이 상승이 나오면서 제가 노란 톡방에 19,500원 부근에서는 꼭 분할 매도 해주시라고 알려드렸고 하루 만에 20% 가까운 수익을 이야. 보셨다고 알려드렸거든요. 네. 그리고 어제도 급등이 한 번 또 나와줬어요. 월요일까지. 월요일, 화요일날 계속 상승이 좀 나왔던 부분이라 이 종목도 진입하신 분들은 단기간에 30% 가까이 넘게 길게 좀 수익을 좀 챙겨가실 수 있던 종목인데 작년 한 해 아마 제 기억으로는 7, 8월 달 여름에 네. 무상증자 테마가 굉장히 핫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로터스가 1대 8 무증을 하면서 거의 한 5연사인가 6연승을 갔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무증 테마랑 이제 품절주 테마가 계속 이제 핫 테마로 돌면서 무증만 했다고 하면 권리락 이후로 대부분 상한가 그리고 연상까지도 대부분 종목이 말아 올렸는데 네. 올해 이제 이 무상증자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HP, SP가 그 권리락 효과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 방송에 그 한국판 K칩스 이제 관련해서 이제 한국판 그 ILI처럼 K칩스법에 대해서 좀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네. 그 때문에 반도체 관련 섹터가 이번 주에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앵커님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제가 종목 뒤에 칩스 들어가는 종목 네. 눈여겨보시라고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맞아요. 아마 일주일 동안 가온 칩스, 칩셋 미디어, 텔레 칩스 오. 이 종목 아마 흐름을 보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틀린 게 아니라고 알 텐데 네. 제가 차트를 한번 띄워드렸어요. 네. 여기에 그냥 대표적으로 가온 칩스라는 종목 예전에 제가 이 방에서도 한번 강조를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 얼마 전에 제가 추천 한번 또 그 칩스 관련 종목을 드렸는데 3월 15일이었을 거예요. 제가 방송한 게 지난주요. 네. 15일 날 24,000원 부근에서 얼마 전 36,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거의 단기간에 40%가 급등이 나온 거죠. 이 차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송 이후로 이렇게 급등이 나왔고요. 제가 히든 종목으로 좀 그때 좀 아껴뒀던 게 칩셋 미디어라는 종목이거든요. 네. 이 종목도 15일 18,000원 부근에서 얼마 전 오늘이죠. 오늘 거의 22,000원 부근. 그러면 이 수익을 그냥 칩스에 관심만 가지셨다고 하더라도 이 수익을 그냥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방송에 집중해 주시고 노란 톡방 안에 빨리 들어오셔서 집중만 해주시면 이런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들 놓치지 않고 다 가져가실 수 있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좋습니다. 제가 이제 HP, SP로 넘어와서 권리락 효과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무상증자라는 게 사실 종목도 그러니까 이제 이 상장돼 있는 거래량이 늘어나서 실질적으로는 뭐 크다지 이게 과연 뭐 큰 호재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무상증자는 이제 유통량이 좀 적은 종목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투자는 많이 하고 싶은데 유통 물량이 적어서 망설이는 개인 투자자들인지 기관 외인 투자자를 위해서 유통 물량을 늘려주는 거거든요. 사실 네. 그게 가장 큰 효과입니다. 근데 나중에 어차피 신주가 보통 한 2, 3주 정도 뒤에 들어오는데 이 권리락 효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권리락을 맞는 날은 예를 들어서 이제 1대3 무증이면 10,000원짜리가 2,500원짜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날 순간적으로. 그러면 기준점 이제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오래전부터 10,000원에 봤었는데 갑자기 2,500원대가 되니까 굉장히 싸게 느껴지기 때문에 네. 대부분 종목이 급등이 나오는데 그 효과를 빌미로 제가 추천을 드렸고 단기간 내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아마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방송한 후에 저녁에 들어오셨던 분들 인사드리고 목요일 날 제가 다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라 저희 노란 톡방 안에서 이 종목 제가 알려드리는 거 매수하신 분들은 정말 하루 만에 두 종목 큰 수익을 또 보였고요. 네. 이 두 종목 외에도 중간중간에 제가 짧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수익률이 보통 10% 이하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은 거의 하루에 한 종목씩 그리고 AI 포착 종목 다음 종목은 저희가 AI 포착 종목을 제가 중간중간에 많이 강조를 드렸었거든요. 이 강원 에너지라는 종목이 AI 포착 종목으로 3월 21일 어제잖아요. 네. 어제 제가 11시 15분에 2350원 부근에 포착해서 알려드렸거든요. 근데 이 종목도
당일 상한가를 났어요. 와. 거의 한 8분 만에 상한가를 빠르게 말아 올리면서 네. 제가 한 14% 정도 수익권, 15% 수익권에서 알려드렸는데 바로 16% 가까운 상한가를 말아 올렸잖아요. 그런 수익을 바로 안겨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장 초반에 갭 상승이 살짝 나왔다 보니까 어제 상한가 안착하고 매도를 안 하신 분들은 오늘 장 초반에 조금 더 먹고 팔 수도 있었고요.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이제 그 강원에너지가 과거부터 그 무수수산화 이 리튬 자회사 이슈로 작년부터 계속 순환매가 돌았던 종목이거든요. 네. 근데 어제 이제 삼성 SDI에서 테스트를 통과했다 이 뉴스 한 방으로 상한가를 말아 올렸는데 네. 이제 테스트가 통과돼서 이제 본격적인 양산이나 수주 계약이 또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리튬 관련 테마는 작년에 템베거 종목 아실 거예요. 금양이라는 종목을 아마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금양이라는 종목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고요. 맞아요. 예, 금양뿐만 아니라 이제 하이드로 리튬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하이드로 리튬도 이제 작년 저점 대비해서 거의 10배거 종목이었거든요. 미래 나노텍도 거의 저점 대비해서 한 300에서 500% 가까운 급등을 보여줬고요. 그럼 리튬은 끝났냐?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전기차 수요는 갈수록 늘어날 거고 양극재, 그 미래차 관련 테마, 그 기관 산업으로 어차피 K-칩스법에서도 이번에 미래차가 포함이 된 만큼 국가가 밀어주는 이 테마는 결코 패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전략은 또 똑같아요. 이제 눌러주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눌러줄 때는 분할로 또 매수를 했다가 튀어 올라주면 팔고 이 전략이 올해 내년까지도 저는 계속 유효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물론 중간중간에 변수가 있잖아요. 자회사 이제 무수수산화 리튬이 테스트는 통과됐지만 실질적인 양산이라든지 아니면 수주 계약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꾸준하게 좀 모니터를 해봐야 돼서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수가 좀 빠지거나 전체적인 리튬 섹터가 눌러줄 때는 저점에서 모아놨다가 이렇게 급등 나오면 팔고 이걸 저는 앞으로 노란톡방에서 계속 반복을 해갈 생각이거든요. 물론 강원에진뿐만 아니라 최근에 핫했던 제가 아마 지지난 방송에서 알려드렸던 게 전고체 배터리를 제가 2주 전에 들고 나왔었거든요. 네. 전고체 배터리를 이제 핫 이슈 테마라고 해서 그때 제가 들고 온 혹시 종목 두 종목 제가 딱 알려드리는데 기억하시나요 혹시? 전고체 그러니까 배터리요? 제가 대장주 네. 두 종목 한노화성이랑 네. 이수화 이 두 종목만 딱 알려드렸어요. 다른 종목 알려드린 게 아니고요. 네. 근데 한노화성도 얼마 전에 어젠가 그저께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방송 중에 알려드리는 종목 제가 뭐 여러 종목을 알려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히든 종목 하나에 관심 종목 딱 두 종목 가지고 오는데 맞아요. 그 일주일에 세 종목이 1, 2주 안에 상한가 종목이 벌써 4, 5종목이 넘거든요. 와. 가지고 온 거 6회 중에 4, 5개가 상한가니까 이건 뭐 안 챙겨보면 손해다. 그쵸.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우리 네. 하이스트 멘토님의 자신감 있는 수익률 여러분도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요. 노란색 링크가 뜹니다. 해당 링크 타고 오시면 우리 하이스트 멘토님과 저희 방송 시간에 많은 종목 공략 잡아드리지 않습니다. 많아야 3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중에서 1, 2주 안에 4, 5개의 상한가 종목이 와. 터트려 나왔다고 합니다. 자, 안 보면 손해.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음 주에 후회하실 이 시간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하이스틸 멘토님의 수익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하이스틸로 15.57% 수익이고요. 코인테크 14% 넘는 수익률 챙겨가셨습니다. DR텍으로 52.8% 그리고 SP 시스템즈로 18.87% 여기에 우리 멘토님께서 잡아주신 HPSP로 18.9% 수익입니다. 뿐만 아니라 강원에너지로 16.22% 상승 달성했다라고 하니까요. 나도 상한가 빠르게 만나보고 싶어요. 일주일 안에 크게 올라가는 종목 원해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셔서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30분 남았네요. 30분 안에 들어오셔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히든 종목까지 함께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QR코드 방송 중에만
시간 열려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제는 글로벌 이슈 속에서 또 지수에 대한 대응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시장 상황이 FOMC를 앞두고 있는 만큼 그 파월 의장의 연설의 입에 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의 시장 대응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멘토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앵커님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FOMC 금리는 거의 베이비 스텝이 확정적이다. 왜냐면 85에서 86%가 넘는다는 건 네. 거의 확정이라고 볼 수 그쵸.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변수가 일어나지는 않겠죠. 그러면 그 이후로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냐 아니면 비둘기적인 발언을 하냐 여기에 따라서 오늘 새벽 그리고 내일 저희 주식장도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그나마 그래도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네. 확률은 극히 드물지만 혹시라도 동결에 대한 카드가 나올 수도 있지 혹시나. 않을까. 네. 네, 혹시라도 거의 뭐 희박한 확률입니다.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그러면 단기적인 정말 위험 자산은 한 1, 2주 정도는 강력한 랠리가 한 일주일 최소는 랠리가 나올 수도 있겠다. 대신 5월, 6월 정도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리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상승에 대한 반납을 고스란히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기대할 부분은 일단은 베이비 스텝을 밟고 네. 근데 기장의 참여자분들이 좀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게 매파적인 발언보다 비둘기적인 발언이 더 좋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쵸. 저는 오히려 하던 대로 매파적인 발언을 해야 변동성이 좀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베이비 스텝 밟은 다음에 파월 의장이 시장에 이제 최근에 SVB 사태가 급속도로 빠르게 올린 금리 인상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거의 뭐 뉴스를 떠들고 있잖아요. 네. 네, 그것 때문에 파월 의장이 좀 의식한 듯 비둘기적인 발언을 한다면 오히려 경기 침체 우려라든지 지금 미국 전말에 걸쳐 있는 금융 위기를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이번 주에 CPI라든지 PPI를 예를 들면서 아직 근원 물가는 핫하다. 잡히지 않았지만 베이비 스텝을 밟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CPI라든지 물가가 이제 둔화되는 걸 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90% 시나리오입니다. 네. 점도표가 일단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최종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 것이냐. 분명 저는 지난달 이달 초까지만 하더라도 6월까지 금리 인상을 내다봤거든요. 근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5월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점도표에 대한 변경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단기간에 또 하락을 면치 못할 수도 있다 보니까 그 점은 투자자분이 염두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베이비 스텝을 밟으면 이제 미국의 야간 나스닥 선물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인 하락폭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은 저는 염두에 좀 뒀으면 하고요. 그 하락폭을 또 어느 정도 하락분의 절반 이상은 또 단기적으로 메꿀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강하다 보니까 방향성을 한쪽으로만 보지 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점도표가 만약에 최저금리가 4.5 이하로 올해 연말까지 4.5 이하로 떨어지면 위험 자산은 단기간 랠리가 충분히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굉장히 좀 핫했잖아요. 네. 얼마 전 지수 반등의 가장 1등 공신은 앨런 장관이라고 보고 있는데 맞아요. 예, 뱅크런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너무 아름다운 발언을 해주셨어요. 거의 한 25만 달러까지는 예금 보호해줄게. 안심하고 들어가. 이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뱅크런 발생이 안 되고 국가에서 25만 달러까지는 해준대 보장을. 그러면 이제 위험자산 심리가 상승 나오면서 어제 오늘 그나마 양호한 흐름을 보였던 게 이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 앨런 장관이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랑은 다르다. 금융 시스템이 지금 굉장히 스트롱하다고 얘기하면서 25만 불까지 예금 보장. 이것 때문에 저는 이번 주 이 스텝을 동결이 아니라 베이비 스텝으로 거의 확정 짓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밑에는 이제 미국 금리 전망표인데 전망표가 지금 이대로 되기보다는 여기보다 조금 더 하락을 했으면 하는 바람. 최저금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4.5까지는 아니더라도 4.75 부근까지 올 연말까지 바뀐다면 네. 지수는 환원할 수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최저금리가 지금은 5%에서 5.25까지
이렇게 바라볼 걸로 굉장히 좀 우세하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끝으로 이제 나스닥 선물지수 이게 일봉이거든요. 선물지수 같은 경우도 작년 8월 고점을 아직 뚫지 못했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작년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과 나스닥 선물지수가 거의 커플링으로 같이 움직였었거든요.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요. 근데 올 초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급등이 나오면서 나스닥은 거의 뭐 저희 코스피나 코스닥 흐름과 비슷하게 좀 흘러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좀 달리해야 될 부분이 이번에 만약에 이제 방향성이 나온다면 나스닥 선물지수가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지금까지 상승분을 그대로 좀 뱉어내느냐 이 부분인데 오늘은 단기적으로 저는 한 번은 눌림을 좀 겪을 거로 보고 있고요. 지금 지지라인이 12,200선의 콘크리트 지지라인이 형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나마 무난하게 FOMC가 흘러간다면 이 선을 좀 깨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상승이 나왔을 때는 정고점을 뚫고 저는 14,400포인트까지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해외 선물 투자 하시는 분들도 제가 이제 나중에 그 노란톡방에서 이제 지지하고 저항가부터 이제 어떤 방향성으로 흘러갈 것에 대한 방향성 제가 상세하게 좀 알려드릴 수 있고요. 지금 이 차트에서 보시면 장기적인 추세선은 하락 추세선인데 네. 작년 11월부터는 살짝 우상향 곡선으로 지금 틀어놨는데 지금 정확하게 방향성이 꺾였다 보기가 힘든 이유가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선 상단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세는 전체적인 건 아직 변하지 않았지만 최근 한 5, 6개월 정도만 봤을 때는 완만한 상승이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흐름이 5월까지는 지속이 될 거로 보고 있고요. 6월부터는 어떻게 보면 하락에 대한 그 우려가 더 크다 보니까 그때는 경기 침체를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해외 선물 투자에 대한 조언까지 우리 멘토님께서 살짝 힌트를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내일 좀 FOMC 회의 결과가 나오는 만큼 우리장에도 영향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25bp 인상이 거의 확정시 된 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내일 또 내 계좌에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지수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좀 궁금해지실 텐데요. 우리 하이스트 멘토님과 함께라면 지수 대응 전략 그리고 내 포탄에 있는 종목들까지 대응 전략 확실하게 잡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 지금 20분 정도 남아 있고요. 20분 동안에만 열려있는 QR코드 활용하셔서 우리 하이스트 멘토님과 바로 함께 해보시길 바랄게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노란 톡방 링크 터치하시고 바로 입장해 보시면 좋겠고요.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멘토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항상 좀 기다리는 유망업종 관련 제가 거의 한 달 가까이 유망업종 찍은 두 종목씩 일주일마다 찍는 종목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상한가나 적게는 20, 30%에서 많게는 7, 80% 이상 급등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핫 이슈는 저출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로봇이나 AI, 배터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저출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국가의 근본적 명운이 달려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저희 대한민국이 출산율이 완전 꼴찌예요. 사상 최저치까지 합계 출산율이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 0.78%까지 지난해 떨어졌는데 왜냐면 갈수록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거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어차피 초고령화 시대로 이제 접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인구는 줄어드는데 나중에는 노인만 가득한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강조드렸던 로봇이 가장 유망한 업종이 될 수 있겠죠. 대신 이 저출산을 국가에서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최근에 정부뿐만 아니라 대통령님도 대책을 내놔라 이렇게 강한 어조로 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제가 뉴스에서 좀 어이없는 내용을 좀 봤어요. 현실성이 거의 없잖아요. 특히 맞아요. 국가에서 가장 이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게 병역 관련 테마인데 30세 이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둘 경우
병역 면제를 검토하겠다. 오. 30세 이전에 3명을 주려면 대학 때부터 결혼을 하고 경제적 기반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아우, 결혼을 그쵸. 하고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이게 네, 현실성이 쉽지 과연 않죠. 있을까? 너무 탁상 행정의 중에서도 어이가 없다. 이 정도의 그냥 검토를 네.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만큼 절박하다. 네, 이만큼 절박하다. 그리고 0세에서부터 18세까지 매달 100만 원. 매달 100만 원이면 와. 거의 1년이면 1,800만 원. 그러면 거의 한 18년 동안 어마어마한 금액을 아동수당으로 지급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것도 사실 현실성이 크지 않다는 거. 이 세금을 누가 어디서 충당하냐. 그래서 이 정도로 현실성 없는 일을 한다는 건 그만큼 절박하고 간절함이 있어서지 않냐. 저는 이렇게 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이게 그냥 다른 테마에 좀 치우쳐서 배터리도 좋고 이제 반도체도 좋지만 저출산만큼 지금 올해 그리고 내년 앞으로 10년 동안 중요한 부분이 있을까? 감히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대장은 최근에 꿈이었습니다. 아. 너무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네. 가장 과거에 이제 아가방해라든지 제로투 세븐을 제치고 유아용품 제조 및 소매하는 기업이고요. 브랜드명이 꿈비 그리고 리코코 등 브랜드를 런칭해서 최근 이제 육아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굉장히 좀 핫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비스토스거든요. 제가 노란 속방에서 벌써 2번이나 추천을 하고 먹었던 종목이에요. 두 번의 수익을 챙겨갔는데 태아, 인큐베이터 관련 그리고 산모용 의료기기 업체인데 제가 차트를 이 종목은 안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꿈비야 워낙 지금 그 최근에 상장 이후로 상승세를 지금 타고 있어서 모르겠지만 비스토스 같은 경우는 제가 2번이나 강조를 드렸던 이유가 2월 초에 전 이제 종합병원에 산부인과를 의무화를 해야 된다. 이 뉴스 때문에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거래량 수급이라고 하잖아요. 네. 2월 1일과 2월 6일 날 굉장히 의미 있는 거래량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거의 유통 주식수의 일주일 동안 5번, 그러니까 유통 주식수를 5배를 능가하는 거래량이 일주일 만에 나왔거든요. 그런 의미 있는 거래량 3,200만 주, 3,300만 주, 거의 6,500만 주라는 거래량이 일주일 만에 나왔는데 지금은 2,800원 이하로 눌러주면 저는 묻지마 진입을 약속을 드릴 정도로 2,800원 이하는 그냥 꿀자리다. 그냥 잡고 있으면 올려주는 자리라고 강조드려서 얼마 전에도 2,800원 이하에서 잡고 2월달에 한번 먹고 나왔고요. 3월에서도 3,000원 이하에서 한번 잡고 어제 13% 3,280원까지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또 먹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지금 3,000원대인데 2,800원 이하로 눌러주잖아요. 그러면 또 들어갈 거라는 거죠. 분명히. 그만큼 계속 앞으로 성장을 해갈 거고 3,500원 구름대를 뚫어주면 저는 4,000원 부근까지도 갈 수 있다고 노란 속방에서는 말씀드릴 정도로 네. 지금 차트상 흐름을 보면 여기가 이제 3,000 제가 아까 400원에서 500원 여기가 구름대거든요. 여기를 뚫어준다면 저는 4,000원 부근 처음에 이제 스펙 합병 상장 최고점이 4,0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정고점 부근 충분히 터치를 해도 모자라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중장기라 하면 이제 뭐 2, 3주 뛴 게 아니라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리밸런스 기간을 준다면 정고점 뚫고 저는 5,000원 부근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종목은 좀 투자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출산 관련해서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2,800원 이 눌림목 자리 절대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해요. 방송을 보시고 노란 속방에 혹시라도 못 들어오시는 분들은 꼭 놓치지 말고 노란 속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이야 제가 자리가 나오면 언제든지 진입해서 또 올라가면 분할로 매도해라. 이런 사인을 계속 앞으로 드릴 거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좀 걱정하실 필요 없고 제가 꿈비 한번 다시 좀 보여드릴게요. 네. 대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래는 테마에 대장을 잡는 게 맞습니다. 모든 테마 종목은 대장을 잡으셔야 돼요. 그쵸. 가장 상승폭이 크고 치고 올라가는 종목을 잡으셔야지 맞는데
꼼비가 저는 좀 아쉬운 점이 2월 9일 날 이제 증시 들어온 지 너무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종목이고 상승의 추세라고 하잖아요.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어요. 추세선을 그대로 타고 올라가면서 그러네요. 이게 진짜 대장인 거죠. 이게 진짜 대장. 꺾이지가 않아요. 꺾이지가. 그러면 이제 그 테마주의 좀 위험성은 언제 꺾일지를 모른다는 거거든요. 보통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상승하는 말에 이제 올라타면 떨어지면 너무 아프잖아요. 그쵸. 그래서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눌림목이라는 걸 기다립니다. 그래서 저도 꿈비라는 종목이 눌림목을 계속 기다렸었거든요. 근데 눌림목을 주지를 않다 보니까 다른 예를 들어서 뭐 비토스라든지 아니면 제로스 세븐이라든지 다른 종목들로 이제 번갈아 타고 있는데 꿈비가 한번 강하게 눌러준다면 원래는 테마주는 내장을 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꿈비 종목은 상장 이후로 눌리지 않고 추세를 그대로 이어간다는 거 이거 제가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저출산 관련주. 근데 요즘은 진짜 저출산이 정말 심각한 것 같긴 문제예요. 해요. 네. 네, 제 주변에도 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은데 요즘에 제나잉커님 우리 때는 그래도 네. 10반 정도는 있었잖아요. 그럼요. 저는 네. 초등학교 때 음. 거의 13반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랬었는데 네. 요즘에는 정말 많아야 7반, 8반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간절한 정부의 마음이 느껴지는 이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멘토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 30세 이전의 자녀를 3명 이상 낳을 경우에 뭐 병역 면제를 해준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파격적이에요. 해요. 네. 정말 파격적이면서도 또 어떻게 좀 가능할까 싶기도 한데요. 그만큼 이제 정말 심각한 문제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담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만큼 이 저출산 수혜 종목들까지 눈여겨보면 좋겠죠. 우리 네. 멘토님께서 꺾이지 않는 대장주라고 말씀해주신 꿈비 그리고 이미 2번이나 추천을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비스토스까지 관심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하이스트 멘토님께서 관심 종목으로 언급만 했다 하면 1, 2주 안에 정말 단기 상승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네. 우리 여러분들도 꼭 놓치지 않고 챙겨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하이스트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너무나도 쉽고 간단합니다. 지금 바로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는데요. 사진 찍는 거 아니고요. 그냥 갖다 대기만 하셔도 노란톡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방송 지금 13분 정도 남아있고요. 13분 안에만 열려있는 QR코드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저희가 방송 중에 멘토님께서 많은 종목 그냥 뿌리지 않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관심 종목 한 2가지, 여기에 히든 종목까지 한 3가지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안내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이 3가지 종목들 단기간에 상한가 이뤄냈다. 노란톡방 안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준비하신 관련주와 또 히든 종목도 상승 탄력이 충분한 종목들로 구성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지금 QR코드 찍고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10분 정도 남았네요. 10분 안에 함께 하셔야 되고요. 자, 이어지는 시간은요. 저희 멘토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교육 강의를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바로 강의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그 몸에 좋은 약이 입에는 쓰다고 하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쓴소리일 수도 있는데 이 편향, 투자를 망치는 심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제가 그 퀀트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네. 이 평양도 퀀트 투자 안에 과최적화라든지 생존 편향, 확증 편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 인간은 합리적인 척하지만 정말 이 뇌 속은 비논리로 가득 차 있거든요.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투자를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할 때 그걸 뼈저리게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가들은 투자는 심리전이다. 그만큼 투자자는 이제 멘탈과 심리적인 부분을 충분히 다지지 않고 시작하면 저는 투자를 시작도 하지 말라고 조언 드리고 싶을 만큼 다른 뭐 재무 교육이라든지 차트 교육보다 이 멘탈을 다지는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투자 결정 과정에서는 자신의 생각과 원칙을 알아야 되는데 보통 남들 말을 듣거나 지금 저도 방송을 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이제 심어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네. 그래서 자신을 이제 편향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좀 알라. 자신이 어떤 평양을 하고 있는 건지 알지 못한다면 주식은 망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저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좀 오류를 겪고 있는 편향에 대해서 진짜 제거해야 될 심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가 과잉 확신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 근자감이나 내로남불인데 내 종목은 무조건 갈 거야. 뭐 유튜브라든지 TV에서 무조건 간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차트를 분석했을 때 이건 갈 수밖에 없어. 근데 비슷한 테마나 다른 종목들이 무너질 때 쟤는 빠지지만 내 거는 갈 거야.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노란톡방이나 아니면 방송 중에 종목 상담을 좀 요청해 주시는 분이 듣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네. 이걸 팔라가 아니라 이런 부분 때문에 좋아서 언젠가는 올라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하세요, 굉장히. 네. 이제 빠지는 데는 이유가 있고 올라가는 데도 이유가 있잖아요. 모든 종목에 대해서 테마는 가끔씩 근거 없이 상승과 하락이 나올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인 가치나 성장주 같은 경우는 항상 근거가 있습니다. 네. 근데 과잉 확신을 하게 되면 그런 근거, 그러니까 팩트를 무시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런 과잉 확신에 대한 편향을 버리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손실 회피예요. 제일 못 하시는 거잖아요. 손절. 맞아요. 그래서 네, 저는 개인 투자자분이나 다른 이제 뭐 좀 투자하시는 분들이 팔 때까지는 손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제 계좌가 봤을 때 손실이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인 거잖아요. 근데 팔 때까지는 손실이 아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 저도 납득이 안 될 정도로 손실 회피에 대해서는 이 본전 심리라든지 매몰 심리라든지 내가 팔면 괜히 손해보는 것 같고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손실이 확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저는 항상 버티지 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처음에 진입했을 때 손절가, 그리고 왜냐하면 차트나 재무적으로 이 지지 라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탈이 된다는 거는 내가 모르는 악재라든지 아니면 시장에 하락장이 시작되는 전초적으로 큰 악재가, 매크로적인 악재가 나왔을 때인데 이걸 무시하게 되면 깨질 수밖에 없어요. 계좌는 박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확증 편향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는 거죠. 아, 그렇죠.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종목을 매수하면 귀에 필터링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고급적인 재료라든지 그런 얘기만 필터해서 듣는 거예요. 나쁜 말은 걸러서 들으시더라고요. 이 맞아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고 싶어요. 네, 그리고 기준점 평양은 앵커링 효과라고 네. 제가 아까 이 HP, SP 종목 설명드릴 때 네. 권리락 효과를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기준점 효과라고 해서 내가 예전에 기준으로 삼았던 주가가 눈에 보이잖아요. 네. 그럼 그 주가보다 크게 하락이 되거나 올라갔을 때 그 기준점으로 돌아갈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효과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권리락 효과, 우상증자가 갑자기 권리락을 맞고 싸졌을 때, 네. 그 기준점이 내가 예전에 10,000원, 20,000원에 봤었는데 왜 이렇게 싸졌지? 그래서 급등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점 편향에 대해서 잘못하게 되시면, 이제 무상증자 이후로 급등 나온 종목을 고점에 따라잡거나 하게 되실 경우, 계좌가 크게 망가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편향이 있고요. 네. 제일 끝으로 이 군중심리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저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저도 노란톡방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노란톡방 안에 지금은 그렇게 가족 같은 분위기로 하고 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모이시거나 아니면 이 파급력이 큰 이런 방송으로 수천만 명의 이제 분들이 만약에 이 방송을 만약에 보고 계시면 군중심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포장을 잘 해서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뭐 유튜버라든지 이런 커뮤니티라는 게 있잖아요. 카페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처음에 커뮤니티에 가입을 했는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종목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하고 있고 포장을 잘하고 있고 지금 10,000원짜리가 50,000원, 100,000원까지도 갈 수 있을 거야라는. 그럼 거기에 대고 아니요? 라고 얘기를 잘 못하잖아요. 네. 거기에 편향돼서 이 사람들이 내라고 하니까 사볼까? 이런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편향이거든요. 그 외에도 권위나 호감, TV에 자주 노출이 된다거나 내가 어디 출신인데 내가 어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투자대 1등한 사람인데 이런 편향을 또 가지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편향을 버리시고 정말 냉철하게 분석을 하셔야지만
이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으실 수 있다는 점 정말 아. 강조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좋습니다. 편향 리스크, 저도 듣다 보니까 참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주식은 멘탈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그럼요. 멘탈 나 혼자서 지키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이스트 멘토님과 함께 이 멘탈도 지키고 그리고 또 정리해야 될 종목들은 빠르게 정리하고 이제는 네. 갈아타야 할 종목들도 올바르게 또 선별하는 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멘토님과 함께라면 냉철한 시선으로 또 종목을 골라주는 눈 그리고 또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도 챙겨주신다고 합니다. 하이스트 멘토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QR코드 찍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요. 이제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히든 종목을 만나볼 시간인데요. 좀 아쉬운 종목들을 정리하고 나서 어떤 종목으로 갈아타야 될까 고민되시는 분들은 지금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멘토님의 히든 종목 또 강력한 수익률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히든 종목은 최근에 너무 핫하잖아요. 꿈의 배터리라고 해서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배터리 섹터가 굉장히 핫한데 네. 이 회사의 자회사가 개인들이 혹하는 국내 유일 어머. 카보네이트를 대량 생산하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이런 생산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허가가 필요해요. 네, 근데 그런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죠. 이미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 두 번째는 이 무음극제 2차 전지, 기존의 배터리보다 훨씬 더 성능이 향상돼, 그러니까 한 번 충전에 620km, 630km를 달릴 수 있다. 지금보다 40% 이상 향상이 돼 있는 무음극제 2차 전지의 원료인 카보네이트, 여기에 대한 생산 공장을 국내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다. 이것만 하더라도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만간에 부각이 될수록 급등이 나올 수밖에는 없다, 필연적으로. 근데 두 번째는 인수합병, M&A 이슈잖아요. 네. 제가 지지난 방송에서 짧게 교육을 해드렸던 주식의 맞아요. 꽃은 M&A다. 인수합병 매물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이미 시장에 나왔고 매각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왜냐면 M&A라는 거 인수를 할 때는 지금 가격보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다 보니까 항상 비싼 가격으로 인수를 해요. 네. 그럼 언론에서는 지금 10,000원짜리를 누군가 15,000원에 인수한다고 하면 그 가치가 15,000원짜리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투자자들한테는. 그래서 단기간에 급등이 나올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네. 차트상으로도 너무 좀 아름다운 게 아름답다. 깔끔하게 우상향 중이에요. 오. 저점을 완벽하게 다지고 난 다음에 깔끔하게 우상향 중인데 이 우상향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한번 설치해드리면 오. 이렇게 바닥을 한번 다졌잖아요. 네. 그리고 이 추세선을 보면 이렇게 깔끔하게 우상향 중인데 우상하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강하게 튀어줍니다. 근데 지금은 뭐다? 눌림목이에요. 제가 그토록 바라던 눌림목, 아름다운 눌림목 구간이라 지금 여기서 살짝만 눌려주면 조금만 눌러준다면 이제는 모아가야 될 타이밍이 왔다. 네. 네, 지금 앉아보면 늦다. 늦다. 지금이다. 네. 지금이다. 왜냐면 매각 이슈가 언제 급물살을 탈지 모르고요. 오. 네, 무음극제 이런 배터리 이슈가 언제 또 터질지 모릅니다. 네. 지금 아니면 늦다. 그래서 내일 바로 오픈을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노란 톡봉에 안 들어오면 제가 다음 방송에서 이 종목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하고 알려드릴 때 배가 아플 수 있다. 네. 네, 여러분, 진짜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저희 방송 2분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이 타이밍이다. 내일 시초가에 공략할 수 있는 이 종목, 우리 꿈의 배터리라고 하는 또 전고체 무음극제 2차 전지를 만나고 있고요. 또 자회사가 국내 유일의 또 카보네이트 대량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합니다. 이미 보유하고 또 유일이라는 타이틀까지 붙었던 이 종목. 자, 이렇게 모멘텀이 좋고 또 차트상의 위치 너무 아름답대요. 정방향 차트 예쁘게 그려나가고 있는 우상향 곡선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보시면 깜짝 놀랄 만한 수익으로 찾아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지금 빠르게 입장하시고요. 저희 방송 30초 남았습니다. 30초 안에 링크 타고 들어오셔야지만 해당 종목의 종목명과 전략을 챙길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를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은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늦은 시간 고생해주신 멘토님과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